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2월 HSK 5급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에는 저희가 독해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독해 이 부분의 경우에는 빈칸 넣기라던가 긴 문장을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좀 적은 영역일 수는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 문제를 풀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틀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특별히 또 독해 이 부분이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아무래도 그 3-4줄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기는 하지만 걔를 읽고 일치 않은 내용의 보기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들 수 있는 영역이라서 여기서 시간을 잡아먹어 버리면 전체적으로 독해 전체의 시간이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누누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독해 부분에서 HSK 5급까지 온 상태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5급, 6급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독해에서 크게 좀 타격을 입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 진짜 많이 주면요. 보통 우리가 한 문제당 1분꼴로 풀어야 되는데 한 문제당 한 3-4분씩 주면서 여유 있게 읽으면서 풀어봐 그러면 사실 틀릴 게 별로 없어요. 단어 이렇게 확인하면서 비슷한 내용으로 답 고르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걸려 있기 때문에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략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다짜고짜 다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대조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이라는 제약을 갖고 있고, 시간도 사실은 시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해 이 부분에서 시간의 안배를 잘못하면 전체적인 그 독해 부분에 있는 시간 안배가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들으시고 또 문제 풀이에 이렇게 하면 조금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빨리 풀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배우신 후에 반드시 실전 문제 풀으실 때에, 집에서 혼자 문제 풀으실 때에 반드시 10분 정해놓고 10문제.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선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거. 독해 이 부분은 시간 훈련은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점 한번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전 달과 마찬가지로 이번 달도 똑같이 3가지의 형식으로 단계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핵심 전략 포인트. 딱 포인트 말씀드리고, 이것이 문제화 되었을 때 어떤 형식이 되는지 형식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몇 문제 풀어가면서 이것이 내가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3단계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이 부분의 핵심 전략 포인트 알고 갈게요. 보기 먼저 읽어야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또 많은 책에서 이미 말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반드시 보기 먼저 읽어야 돼요. 근데 보기 읽을 때도 그냥, 왜냐하면 보기를 먼저 읽으라고 해서 보기를 읽었는데 보기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이걸 내가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고 모르는 단어도 많은데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형식이나 또 실전 문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보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보면 보기를 파악한 상태에서 지문을 느긋하게 편하게 읽는 게 아니라 보기를 생각하면서 이 보기가 틀렸나 봐. A는 이게 아니네. 그럼 A 소거하고. B도 이게 아니네. 내용 보니까 B 소거하고. 이렇게 맞는 답을 찾는 거랑 틀린 걸 소거하는 거랑은 조금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맞는 단어만 답보다 찾으면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A부터 차근차근히 틀렸는지 맞았는지 소거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 자, 전략 2개 기억을 하시고, 자, 문제 형식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좀 볼게요. 제시된 보기 확인하고 가라고 했죠. 보기가 원래는 A, B, C, D 4개인데 제가 일단 전략에서 설명해 주는 거라서 짧게 보기 3개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이제 3개의 보기가 있는데요. 하이난, 하이난, 하이난으로 똑같아요, 주어가. 그러면 보통은 이제 5급 정도 되셨으면 문제를 볼 때에 문장을 볼 때에 주어랑 수어를 나누면서 보셔야 돼요. 다짜고짜 단어만 가지고 해석하시지 마시고, 왜냐면 5급, 6급, 물론 3, 4급도 그랬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빈칸 넣기라던가 독해에 흘러가는 영역들이 너 주어, 수어, 목적어 찾을 수 있어? 중국어 문장에서 문장이 주어랑 수어랑 목적어로 구성이 되고 이것들이 서로 호응을 하는데 네가 이 호응을 알아?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출제 의도 자체가. 그리고 이거는 빈칸 넣기 아니잖아요 해도 주어랑 수어를 가지고 메시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되게 많잖아요. 누가 뭐 했다만 가지고 메시지를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이난, 공업을 위주로 한대요. 근데 얘는 주어가 하이난이 아니라 하이난 찡지예요. 경제적인 기초가
약한지 안 약한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난에서 뭘로 바뀌어요? 류여예로 바뀌는 거예요. 관광산업으로 바뀌네? 그럼 내가 하이난을 필두로 해서 공업 얘기하는지, 경제 기초 얘기하는지, 아니면 여행 발전 얘기하는지. 근데 얘는 이게 위주인지, 약한지, 좋은 건지 이렇게 주어 수어를 나눠서 확인을 해야 해요. 그쵸? 다짜고짜 그냥 비슷한 단어 있으면 딱 답 짓고 그러기에는 5급은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를 확인을 해봤어. 그러고 나서 이제 소거법을 사용하면서 내가 보는데 하이난시 중국 第二大岛 하고 근데 안 나오잖아요. 해석이 안 돼도 아까 제시되어 있는 보기의 내용이 없어요. 是中国왜 유일한 뭐 热带, 열대, 야热带, 뭐 아열대 이것도 없잖아요. 열대, 아열대 해석 못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自然资源非常丰富하대요. 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이난 공업 나온다. 그리고 위주인 것 같아. 첫 번째 발전 방향이라고 하니까 뿌 아니구나 하고 소거를 딱 하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단어가 많이 나왔던 걸 답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주어랑 수어를 나눠서 이게 공업을 위주로 하는지 아니면 경제적 기초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보기 분석 뒤에 주어 수어에 맞춰서 소거를 하시면서 정보를 대조하면서 소거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쭉 봤더니 而且呢把绿色环保的 류여예가 오는데 어떠한 부정적인 부사 없이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기반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관광산업이 발달이 됐구나 해서 정답을 골라야 된다라는 거. 자, 보기 어떻게 봤는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문 볼 때 다 해석을 하지 못해도 보기 중심으로 정보만 소거하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시간 때문에. 자, 실질적으로 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독해 이 부분은요. 지문 난이도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독해 HSK 5급 정도면 독해의 모든 영역이 다 만만치는 않지만 정보 전달하는 설명문도 많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꾸실 같은 거, 이야기 형식들도 한 부분 뽑아서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돼요. 벌써 한가득 지금 문장들이 있어서 머리가 아파? 아니요. 보기부터 딱딱 보시면서 하나하나 탁탁 소거하시면 이제 문제 푸시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A, B, C, D, E. 마일로위엔이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중꺽쇠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품명이겠죠. 이걸 해석하는 것을 출제자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게 모조리 다 공통된 주어야. 그럼 난 수로만 확인하면 되겠네? 그죠? A 같은 경우에는短篇이에요. 단편 소설인지만 확인하면 돼. 受到了 받았대요. 广泛 호평을 받았대요. 널리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많이 해주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1993년 쉽습니다. 어차피 1993년 찾으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93년 들어간다고 얘가 답이 아니라 获得了 얻었는지 国际大奖을 얻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국제적인 그런 어디 상을 받았나 보다. 그렇게 해서 그 정보를 찾으셔야 돼요. 해석을 못해도 후어더는 구어지 따지앙이라는 걸 1993년 언저리에서 이 단어가 언급됐는지를 확인하셔도 되는 거죠. 사실상 이제 5급이랑 6급 정도 되면요. 물론 우리가 필수 단어 외워야 될 거 몇 천 개 이렇게 필수 단어가 있지만 그 단어 선에서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출제되는 지문 자체는 그 단어를 훨씬 넘어서게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알아야만이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5급, 6급 수업 시험을 응시하실 때 보면 모르는 단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단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딱 주어, 수로 위주로 이게 뭐 했대 하고 그 포인트 위주로만 잡아가시면서 소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描写了 묘사한대요. 장강양안 모르겠어요. 장강 양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특정 용어가 이 사람들의 생활을 묘사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상됩니다. 마일로위엔으로 시작하겠죠. 이 글 전체를 지금 마일로위엔으로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주어자 전중시라는 사람이 창작한 장편이네. 그러면 단편 아니잖아. A 아니잖아. 라고 딱 소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위주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분석한 보기의 정보들만 대조시켜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빨리빨리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 해놓고 전중시가 6년에 걸쳐서 빨리 읽어요. 왜냐면 사랑을 받았는지 상 받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활을 하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首次出版위 1993년에 출판이 된 거지 상 받은 거 아닙니다. 这部진 해놓고 什么什么 장편 소설 해놓고 여기 뭐가 나오냐면 山市观众评院이래요. 이 지역에 있는 마이루라는 그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해석이 안 돼도 끝까지 장장량하는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아니었고 얘도 끝까지 단어를 보면 이 어휘 자체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쭉 보면 출판된 이래로 신쇼 깊이 받았습니다. 독자들의 칭찬을 모르더라도 환영은 아시잖아요. 受到欢迎, 환영을 받았대요. 그죠? 그래서 영화나 연극 등으로 각색이 많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냥 受到欢迎적어놓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쵸? 같은 단어로 그대로 적어놓으면 찾기 쉽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급 필수 단어 선상에서만 우리가 이용을 해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에서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쉬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말을 살짝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환영을 받았다가 호평을 받았다랑 유사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고르면 되지 뭐. 똑같은 단어가 나와도 얘네 자체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소거하면서 답이 아니었는데 유사 표현 요 정도는 내가 고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죠. 정답은 B예요. 자, 보시면 어휘를 한 번은 그래도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创作 창작하다라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데뷔 특강으로 좀 비교적 짧은 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라서 막 집에서 막 여러 번 보면서 공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냥 편하게 보시는 분들은 요 짧은 시간 동안에라도 완전히 배운 내용은 좀 학습하실 수 있게 반복적으로 단어까지도 좀 중요한 거 위주로는 따로 제공되는 PDF 파일 자료에는 더 많은 단어들을 실어 놓았고요. 정말 그 강의상에서 조금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단어만 또 발췌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라서 오고 가면서 내가 편하게 이 강의를 보더라도 내가 좀 기억을 해야겠다. 그래, 추앙조 쉬운 단어긴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기억하고 가물가물했던 분들은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반, 베이징, 배경이죠. 소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어디 시대를 배경으로, 어디 장소를 배경으로. 짠상, 오늘 좀 고급 단어죠. 칭찬하다 할 때 찬자예요, 이게. 그래서 짠상, 짠이 나오면 칭찬해주는 단어라는 거, 높이 평가하는 거,改变도 각색하는 거죠. 바꿔서 편집하는 거잖아요. 广泛, 광범위하다. 好评은 그대로 녹음하시면 호평. 描写도 5급 필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묘사하다라는 단어. 자, 넘어갑니다. 이제 62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상황이 되시면 잠깐 멈춰놓고 이 화면 멈춰놓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직접.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분 정해놓고 문제 풀어보시고 바로 강의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 B, C, D 먼저 볼게요. A 보시면 주어, 수로 나누셔야 돼요. 왜냐면 일단 A랑 C랑 D에는 루어토, 낙타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낙타인지 모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얘가 성정이 급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지만 보셔도 되죠. 지자오까지 모르셔도 급한가? 성정이 급한가? 성정을 찾으셔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샤모 우란이 사막의 오염이 점점 심각해지는지. 그리고 나서 A 같은 경우에 낙타의 성정이 주어였다면 C 같은 경우에는 운송 기능이 주어예요. 윈쇼 공랑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약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낙타는 여전히 사막에서의 중요한 교통수단인지. 낙타는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성정부터 나오잖아요. 해설하라는 게 아니라 성정 나오면 온순하대요. 뭘 두려워하지 않고 사막 잘 걷고 이제 바람이나 이런 것들, 모래바람 이런 거 안 무서워한다는 거죠. 해석을 다 하면 시간 모자라니까 그냥 빨리빨리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슉슉슉 가다가 그래 어쨌든 성정 아니니까 A는 아니었었고 그다음에 오염은 끝까지 오염 얘기는 안 나와요. 샤모 띠취는 계속 나오는데 샤모의 우란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와요.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 딴. 자, 딴은요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얘가 나오면 뒤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지만 그럼 진짜 본격적인 본론이 나옵니다. 随着现代社会科学的不断发展能够在沙漠里行进的现代化交通工具가 점점 많아진대요. 제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그냥 읽고 넘어간 건 해당 내용이 없는데 교통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因此骆驼作为交通工具的身影이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이것까지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약간은 조금 무시되고 등한시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我们已经很少 아주 적게 볼 수 있습니다. 낙타 무리들이 화물을 싣고 가는 것을. 오염액이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더 이상은 중요한 교통수단 아니에요.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C가 되고요. 자, 어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웨이라는 게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전상으로는 이렇게 뽀웨이 돼 있지만 사실 사성이 있으면 뽀웨이, 발음은 이제 뽀웨이로 하는 거죠. 삐뽀크샤오도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필수, 불가결하다, 없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운수 같은 경우 운송하다죠. 随着 뭐뭐 함에 따라 변화가 옵니다. 뒤에. 그다음에 찐찐 점점 고급 단어들이에요. 반드시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로진 오늘날 지이자오는 이제 조급하다, 초조하다. 우란 오염인 거 아시고 지엔루어 지엔도 감소하는 거고 루어도 약해지는 거잖아요. 이란은 여전히 단어 딱 멈춰 놓으시고 외워 놓으시고 그리고 중국어 가려놓고 아니면 한국어 가려놓고 단어 한번 뜬 얘기해 보시고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우리가 독해 이 부분을 훑어보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독해 이 부분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기 먼저 분석을 하시는데 보기 분석하실 때도 제가 했던 것처럼 주어랑 수어를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단어 맞춰서 그 주어에 해당하는 수어의 설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빠른 속도로 체크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꼼꼼하게 다 해석하는 거 물론 따로 이제 내공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실 때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빠른 시간 동안에 시험 얼마 남지 않은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시간 신경 쓰시면서 보기 분석하시고 속어법 쓰시면서 빠른 속도로 독해 이 부분 문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가 여러분 시험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